네, 종목 카운슬러 2부로 찾아왔습니다. 시청자님의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성도 ENG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6,300, 매수가는 6,35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입니다. 6,350원 그리고 10%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자리 그 고점 이후에 뚝 떨어졌을 때 사신 건가요? 저기 언제쯤 바닥이라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매수했는데요.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어서 그러셨군요. 그럼 6월달 들어가서 6월달에 사신 건가요? 예.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주가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저희가 살펴드릴까요? 예, 이게 바닥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돼서 네. 매수를 했는데 그 네. 이후에도 다소 하락을 해서요. 손절을 해야 될지 보유를 해야 될지 그 판단이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참고해보시면 더욱더 좋겠어요, 시청자님. 고민 많이 되셨을 텐데 전화 잘 주셨어요. 저희가 종가 보고 전략 살펴드리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예. 네, 성도 ENG입니다. 고민 많으셨는데요. 오늘 종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0% 하락이고요. 6,200원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네, 성도 ENG 부지점장님. 네. 일단 시청자님께서 바닥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더 빠진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일단은 예전에 저희 그런 거 있었잖아요. 몇 점인지 매수가 비중 이런 거 보면서 점수로 좀 판단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네, 그렇죠. 보시기에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잘 들어가셨나요? 점수로 말씀을 드리면 한 네. 80점 정도? 네. 네. 나쁘지 않은 드릴 점수 수 아닌가요? 네, 그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 성도 ENG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주식이란 게 저평가만으로는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려면은 그 저평가 외에도 상승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갖춰져야지 그렇죠. 주가가 오르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 20점 정도가 깎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본적인 측면부터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일단 바닥이다, 싸다는 네. 저평가됐다는 의미로 들어가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지 살펴주세요. 네, 그렇죠. 성도 ENG 우리 시청자님이 6,350원 10% 보유 비중이시고 조금 빠져 있습니다만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주가 외에 어떤 종목인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성도 ENG 같은 경우는 크게 사업 부분이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이테크 산업 설비 시공과 유지 보수를 하는 업체이다. 결국 이것은 이제 반도체 클린룸이 이 하이테크 산업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반도체의 그 설비 중에 이제 클린룸을 시공하는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쪽이 이제 하이테크 산업 쪽이다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화공 플랜트 시공 사업 국내외 이제 플랜트 쪽을 또 시공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사업 부분으로 또 이제 성도건설 자회사가 성도건설이 있는데 종합건설과 부동산 개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부분 주력 사업군을 세 가지로 해서 이런 그 성도 ENG의 주력 사업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성도 ENG의 실적 현황을 좀 보면은 지금 보면 이제 2012년도에 매출액이 한 4,130억 정도 났고요. 그 영업이익이 600억대, 순이익이 400억대 이렇게 났는데 이것은 이제 중국 사업 그 건설 부분이 상당히 좋았고 일회성 수익이 반영됐던 12년도이고요. 사실 13년도 같은 경우가 이제 본격적인 영업 활동으로 거둔 수익 지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증가를 했죠. 4,581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361억.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13년도에 양호했고요. 그리고 순이익도 221억 상당히 양호했고 그리고 EPS가 주당 순이익이 1,379원. 인데 지금 6,000원대라고 하면 PER이 5배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 업체다. 근데 왜 주가 안 가느냐? 14년도에 보면은 이게 이제 예상입니다. 이건 14년도 연간 이럴 것이다 하는 예상인데요. 보면은 그 매출액은
4,791억, 뭐 한 증가는 하는데 증가폭이 12년 대비 한 10% 정도 증가했었는데 13년은 한 5% 정도 선으로 이렇게 5, 6% 선으로 좀 떨어지죠. 그죠? 매출액 증가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진이 많이 줄어듭니다. 281억, 그리고 순이익도 180억. 이거보다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상한 주당 순이익이 한 1,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좀 더 떨어진다면 900원, 지금 6,000원대. 그래도 주가는 싸죠. 싸지만 왜 안 오르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모습, 12년 대비 13년, 13년 대비 14년 매출액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모습을 나와준다고 하면 주가 이러지 않을 거예요. 주가는 PER 7, 8배라면 10배까지도 이렇게 하면 지금 10,000원 넘어가고 있겠죠. 근데 결국 성장성,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수익이 전년 대비해서 좀 안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 요인을 안고 주가는 계속 저평가 상태로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발목을 잡았던 부분은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실적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주 측면에서도 보면 최근에 좀 여의도 리포트 나온 걸 찾아보니까 그 중국에서 분양 사업 같은 경우가 좀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라고 찾아봤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없을까요? 이제 증권사 레포트도 나오고 있고 네. 뭐 이런 상황인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사업 부분 3가지 주력 사업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위주로 이제 이슈를 좀 본다고 하면 네. 먼저 이제 클린룸 분야는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또 중국 업체들 이게 반도체 쪽만 아니고 LCD 쪽도 클린룸을 시공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의 성과가 클린룸 쪽의 성과. 그러니까 클린룸 사업 부분은 뭐 작년도 좋았지만은 올해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중국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 중국의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중국 건설 관련이죠. 중국 건설 관련인데 지금 중국의 이제 신도시화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도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도 ENG 쪽에서는 중국 건설 부문에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 그 분위기는 너무 크게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죠. 그거보다 중국 쪽에서 성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지금 부진한 건 사실이거든요. 2분기 쪽에서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기대한 거에 좀 못 미치는 또한 이제 우려감은 이제 중국 부동산 거품이죠. 중국 부동산 경기가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감도 사실 그것도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발목을 잡는 사업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해외 플랜트 사업 부분은 지금보다는 향후에 좀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게 지금 국내 건설업체들 성도 ENG뿐만이 아니고 해외 플랜트 쪽에서는 수주가 양호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성도 ENG의 가시적인 성과도 아직은 없지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보여지고요. 먼저 좀 구체적으로 좀 보면 삼성전자 설비 투자 추이 및 현황을 보시면은 지금 13년에 이제 반도체 설비 투자액이고요. 전체 설비 투자액인데 14년도에 전부 다 증가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특히 중국 관련된 중국의 투자가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클린룸 부분에서는 성장이 이상 없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중국 쪽 이제 이 국가별 도시화율 진행 현황인데요. 이 중국 쪽 건설 부분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우리나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나 유럽 쪽 이렇게 보면은 도시화율이 한 80%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도시화율이 앞으로 많이 진행될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것인데 중국 쪽 보면 이제 50%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의 목표도 중국 당국의 목표도 2020년도까지 60% 정도까지 도시화율을 진행시키겠다. 이것은 이제 성도 ENG의 중국 건설 부분이죠. 그쪽에서의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하는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결과치는 올해 나왔던 거는 예상보다 못 미쳤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플랜트 쪽도 양호합니다. 그래서 플랜트 수주액이 보면 지금 13년도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좀 점차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랜트 쪽도 향후에는 좀 이익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이 아무래도 궁금해요. 시청자님 아무래도 보유 쪽으로 의견을 주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일단은 저평가고 어느 정도 반등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략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죠. 지금 주가 차트 보면은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부분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또 저평가 정도도 심했고 연초에 상승 흐름을 탔어요. 이렇게 주가 보시면은 이렇게 쭉 9,000원대까지 6,000원대부터 9,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2분기 실적이 예상대로 시장이 예상한 대로 좀 양호한 실적이 나왔다면 주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급락을 하지 않았을 건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 같이 나오지를 않았거든요.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왔어요. 그것은 이제 마진율이 축소가 되고 중국 쪽에서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거는 그 1분기 실적, 1분기 제가 2분기로 말씀드렸는데 1분기 실적입니다. 정정을 하면 1분기 실적은 외형은 어느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 마진율에 실패하면서 영업이익이 떨어져 버렸단 말이죠. 빠져버렸기 때문에 매출만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알맹이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었고 지금 6,000원대인데 괄목할 만한 2분기든 3분기든 괄목할 만한 이제 실적을 보여준다면 주가는 다시 올라올 거예요. 한 9,000원대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올 건데 그런 실적이 보이질 않는다고 하면 주가는 지금 빠진 이 상태에서 횡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좀 단기적으로 보면 횡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 이 횡보 구간은 얼마냐면은 7,0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뭔가의 1분기 실적의 그 부진한 모습 이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실적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면 당분간은 주가는 계속 이렇게 횡보하는 떨어진 채 횡보하면서 저평가 상태로 있는 이런 구간이 된다. 그래서 목표가는 7,0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다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전략 좀 들어보셨어요, 시청자님? 예. 네, 2분기 실적 매우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2, 3분기 실적 전망치 나오는 대로 챙겨보시면서 좀 반등 시에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아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시청자님. 다음에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성도 ENG였습니다. 전략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앞서 살펴보셨던 유진투자증권 정재용 부지점장은 목표가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 제시가 됐고요. 조용구 전문가 역시 투자 의견은 보유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900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게시판에서 찾아보도록 하죠. 6406님께서 IS 동서를 사셨는데요. 매수가가 18,600원, 그리고 비중이 50%입니다. 지금 오늘 종가 보니까 31,200원입니다. 굉장히 좀 수익을 누리고 계셔서 부럽습니다. 조용구 전문가님, 시청자님께서 어느 가격대에서 팔까 하다가 이렇게 올라오신 게 아닐까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이 종목은 사실상 IS 동서하면은 저 강남구의 영동대교 쪽에 IS 동서 건물 크게 하나 있고요. 이게 비대라든가 욕실 독이라든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일단 리모델링 관련된 그런 이제 분위기를 타서 올라오는 것은 분명한데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돼가지고 과거에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용호동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허가를 받았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상 복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W 아파트라고 이게 좀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분양을 이제 시작을 해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사업 성과의 기대치가 조금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는 거라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예상 분양가 해가지고 토탈 1조 3,500억 원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분양이 좀 전부 이제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고 그간에 이제 투자했던 것이 이제 만약에 이제 회수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은 이제 상당한 그 업사이드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분양 사업 자체가 아파트 분양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지금 다소 이제 기대치 때문에 올라온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반납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일단 분양은 대략 최근의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7, 80% 이상 분양이 좀 진행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
경우는 만약에 그 용호동 쪽에 그 아파트가 제대로 청약이 제대로 되지 않고 분양이 제대로 안 되면은 그간에 이제 수천억 원을 들여서 이제 투자했던 부분들의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회수가 되지 않으면 연간 이제 소비가 되는 이자 비용만 20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남는 게 없는 그런 장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의 진행 방향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주가에도 우호적인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기업의 뭐 자산 가치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보면은 사실 리모델링 관련된 기업하고 비교하기에는 지금 너무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게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격 전략을 지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난해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가격 전략을 정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동평균선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매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요. 그래서 21선 이동평균선을 좀 이탈을 하면은 일단 매도를 하시는 쪽으로 결정을 하셔서 보시고 만약에 그 용호동 쪽에서의 그 분양 사업만 잘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 이상으로 높게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좀 잘못될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하락할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제가 따로 설정해드리지 않고요. 21선 이동평균선 중심으로 해서 매수 매도를 좀 반복을 하시는 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트레이딩 관점으로 전략을 이어가자라는 전략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IS 동서였고요. 이어서 시청자님 전화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이실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사셨나요? 블루콤이요. 아, 블루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요, 제가 오늘 물타기를 좀 해가지고 아. 16,000원이고요. 예, 비중은 80%요. 80%요. 오늘 몇 퍼센트나 추가 매입하셨어요? 오늘 50%를 매입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최초 매수가가 굉장히 좀 높으셨던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오늘 이 같은 결정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 주셨어요? 제가 오늘 물타기를 할 때요, 61선을 지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61선이 깨졌어요. 그리고 아. 또 수급이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일 61선을 올라오지 못하면 손절을 해야 하나, 예, 한 반 정도 우선 매도를 해야 되나 해서요. 네, 그래서 저 조영구 전문가님한테 진단을 좀 받고 싶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연결을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수급도 걱정이고 지금 주가 차트도 답답하다라고 하셨는데요. 한번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조영구 전문가님, 예. 블루콤입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지금 뭐 비중 추가하신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자리에서 비중을 일단 추가를 하신 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종목을 이제 특정 종목에다 비중을 80%를 추가했다는 거는 뭔가 이제 확신해가지고 접근을 하신 건데, 사실 종목이 나쁘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핸드셋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2분기에 거의 다들 이제 박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블루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그 예상치 자체는 일단 높아진 상황입니다. 영업이 기존에 이제 100억 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었는데 120억 원에서 130억 원 정도까지 좀 이제 상향 조정을 좀 해놓은 상황이고요. 무난하게 달성이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의 수급은 뭐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누적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여전히 기관 투자자들은 1년 누적으로 봤을 때 230만 주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분명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은 핸드셋 기업들의 이제 이 지금 업종 전체적인 분위기가 워낙에 좀 이제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이제 탈피하지 못하면은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다는 것이고 만약에 근데 이제 블루콤 같은 경우는 대략 1분기 실적 발표됐을 그 시기를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7월 말쯤에 아마 자체 실적 집계를 아마 데이터를 좀 발표를 해줄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그 실적을 보고 다른 핸드셋 기업과는 이 기업이 다르구나라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다시 이제 예전 수준으로 복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점을 일단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기술적 흐름상으로 한번 좀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종목은 일단 뭐 월봉상으로 봤을 때 올라올 때로 사실상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사실상 어느 정도 이동평균선 이탈됐다는 점은 상당히 조금 단기의 흐름에는 좀 비관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4,900원이라는 가격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손절가 내지는 지지선으로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7월 말에 우리는 일반적인 핸드셋과 실적이 다르다라는 점을 만약에 실적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20억 원에서 130억 원 정도만 예상치대로 만들어준다면은
지금 매수가는 워낙에 좀 좋으신 편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18,000원 이상에서 매도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4,900원 선을 손절가로 좀 생각을 하시고, 이 손절가는 기업 가치가 안 좋다라는 관점보다는 이 핸드셋 전체의 업황이 분위기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라인으로 설정을 해드린 거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목표는 이제 비중이 워낙에 많으시기 때문에 18,000원 선 정도까지만 일단은 내다보시고, 18,000원 도달했을 시에 비중을 일단 축소하시고 나머지 물량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전략을 좀 들어보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한번 고민해보시고 더 좋은 전략으로 대응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블루콤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577님께서 게시판에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태웅을 사셨습니다. 31,000원의 매수가, 비중이 40%입니다. 자, 뭐 굉장히 좀 매수가도 좀 높으시고요. 풍력 관련 종목인데요. 지금 비중도 많으십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그럼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제가 이제 시청자님 입장이라고 하면 일단 뭐 빠질 대로 깨졌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태웅이 어차피 길게 가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뭐 짧게 대응한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을 거고, 결국 이 태웅 주가가 지금 상황에서 판단할 거는 내 매수가 정도 오겠느냐, 혹은 그 넘어올 가능성이 있겠느냐, 아니면 아예 없느냐. 아예 없으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고, 있다면은 버텨보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 시청자님 상황은 이렇게 보여지는데, 먼저 이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태웅은 뭐 풍력 관련주임을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풍력 산업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산업이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태웅의 주요 거래처는 글로벌 풍력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멘스라든지 베스터스라든지 이런 글로벌 풍력 업체이기 때문에 결국 이 태웅의 그 주가는 풍력 산업이 성장을 하고, 거기서 글로벌 업체들이 수주가 확대가 되면 태웅의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그럴 가능성이 크죠,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는, 다음에 이제 그런 시세를 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판단이 되고, 기다림은 기간이 길 수도 있겠지만은 길게 기다려서 그 정도 간다고 하면 기다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면, 그럼 풍력 산업이 왜 발전을 한다고 하는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작년에 올라갔다가 다 내려왔느냐. 이게 이제 올해 태웅의 수주량, 그러니까 풍력 발전 쪽에서의 수주량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 기대감으로 이제 작년에 올랐는데, 막상 1분기 때 보니까 예상보다 수주량이 크질 않았거든요. 실적은 당연히 실적으로 저평가됐냐, 고평가됐냐, 고평가돼 있어요. 근데 이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주가 많이 되면, 앞으로 이제 수주가 많이 했으니까 성장을 계속할 것이고 이익은 따라올 것이다, 이런 논리이거든요. 근데 그 수주량이 크질 않았고, 생각보다 1분기 때. 그래서 이제 주가가 밀린 건데, 그 수주량이 이제 분기마다 회복되는 모습들, 2분기에 그 수주량이 확 터져주면 2분기 때 주가가 올라갔겠죠. 근데 지금까지 안 올라간 거 보면은 2분기 때도 수주량이 크지 않았다는 거죠. 시장 1분기 때 비해서 뭐 소소한 수준이나 됐겠죠. 그래서 주가가 빠진 거고, 3분기, 4분기 때도 언제든 수주량이 큰 폭으로 뛰는 때에 주가는 뛸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뭐 장기적으로 3만 원 이상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손절가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2만 원 정도, 2만 원 수준이면은 태웅의 주가가 내려올 만큼 내려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만 원 이상부터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죠. 이제 그때 가서 네. 수주량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에 증가를 따라서요. 한다, 이러면은 3만 원 이상에서도 계속 버티는 거예요. 네. 네. 그때 가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태웅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셨을 텐데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입니다. 3만 원으로 제시되니까요. 그 가격대에서 꼭 다시 한번 저희 종목 카운슬러에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2부 마지막 종목이었죠. 태웅까지 살펴봤습니다. 3부 남기고 있는데요. 광고 보고 이어갑니다.